요즘 친구가 줄었다고 느끼셨다면 그거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꽤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30년간 사람들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나이가 들며 친구가 줄어든 사람들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행복감도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 현상, 정말 상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어떤 전환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친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주말에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 단체 채팅방 알림은 울리는데 정작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순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명 즐거웠어야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느끼는 순간,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보다. 사회성이 떨어진 건가? 나이 먹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건가? SNS를 열면 다들 주말에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팔로워는 수백 명인데 정작 안부를 물어봐줄 사람은 없는 그 묘한 괴리감. 한때는 매주 만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그게 자연스러워진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2025년 한국 사회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평소 외롭다고 답했고 50대 이상은 그 비율이 42%를 넘었습니다. 우울할 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고 답한 사람도 10명 중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조용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의외의 사실이 나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던반은 사람의 뇌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수에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균 150명 정도인데 이 안에서도 진짜 절친은 고작 5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교에 쓰는 시간의 60% 이상이 이 5명에게 집중됩니다. 나머지 145명에게는 40%도 채 안 되는 에너지만 돌아가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납득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분위기를 맞추고 불편한 농담을 웃으며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젊을 때는 그게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모임이 남기는 피로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명만 보고 싶어집니다. 그건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관계에만 에너지를 쓰겠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나면 회복이 필요해졌다는 걸, 모임에 나가기 싫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관계에 똑같은 힘을 쏟을 수 없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뇌의 용량 말고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나이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카스텐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동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느끼니까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어색한 자리도 참아봅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뇌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탐색 모드에서 지금 이 순간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사람 10명보다 나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 1명이 더 소중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초점이 선명해진 겁니다. 시간이 귀해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 없는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하고 그 필터에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진심이 오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오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인생 전반부에 바깥 세상에 적응하느라 자기가 아닌 모습을 연기한다고.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이나 이런 역할들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융은 이걸 페르소나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 가면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맞지 않는 사람 앞에서 웃는 게 피곤해지고 분위기를 맞추느라 에너지를 쓰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의미 없는 술자리보다 혼자 걷는 산책이 더 좋아지고 떠들썩한 모임보다 조용한 카페에서 책 한 권 읽는 시간이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없는 주말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아무 약속 없는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대부분 관계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미들베리 대학의 심리학자 버지니아 토마스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감정을 안정시키고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심지어 창의성까지 키워줍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바빴던 내가 비로소 나를 위한 생각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반응도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취미가 떠오르기도 하고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의 삶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외로움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상태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는 토요일 오후라도 그걸 공허함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이네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를 두려워하면 외로움이 되고 채워 넣으면 자기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깊이 알게 된 사람은 관계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이 1938년부터 85년 넘게 700명 이상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이어진 행복 연구인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 좋은 관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 넓은 인맥이 아니라 따뜻한 연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만나는 관계는 체면치레 대신 진심이 오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대화,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시간, 만나고 돌아와도 에너지가 줄지 않는 사이. 그런 연결은 수가 적어도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친구가 10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고 느낄 때 사실은 10명의 아는 사람이 3명의 진짜 내 사람으로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편하게 만드는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걸. 결국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는 중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라는, 남에게 맞추던 에너지를 나에게 써보라는, 넓이 대신 깊이를 선택해보라는. 지금 연락할 사람이 줄었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당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당신 자신을 찾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고요하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끝에서 만나게 되는 나는 누구의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솔직한 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맺는 관계는 수가 적더라도 그 어떤 시절보다 단단하고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